530번.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요 보라색이 2차 방식. 자, 큰 근을 나는 알파라고 할 테고, 그 다음에 자, 요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요번에는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라색부터 챙겨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2024의 제곱 x의 제곱 빼기 자, 밋밋하게 2023, 2025를 쓰는 것보다는 뭐 눈치채야 돼. 자, 요 2023을 뭐라고 2024 빼기 1이라고 2025를 네 2024 플러스 1이라고 눈치를 차려야 되겠습니다. 되니 자 x 빼기 1은 0이다. 그래서 이게 어쩌라고 얘기하신다면 요 녀석은 뭐가 되겠습니까? 합차 공식에 의하여 요게 방향이 반대가 낫겠다. 자, 합차 공식에 의하여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4의 제곱 빼기 1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2024의 제곱 1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건데 마이너스 2024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나머지는 x로 채워서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되니 따라서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2024의 제곱분의 1이 되거나 또는 스몰 x의 값은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서 큰 근을 알파라고 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음수고 양수니까 당연하게도 얘가 알파의 역할을 하겠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가볼게요. 얘는요 x의 제곱 플러스 2024 빼기 2025는 0. 자, 얘는 바로 되겠다. 자, 2025 곱해서 2025고 자, 그 차가 2024이니까 딱 들어맞지. 어디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025가 되거나 또는 스몰 x의 값이 얼마? 1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자, 여기서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한다 했으니까 뭐가 베타 되겠다? 마이너스 2025가 베타 값이 되겠습니다. 되니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주어진 식은 뭡니까? 알파 빼기 베타입니다. 알파가 1이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2025. 따라서 얼마 되겠다? 2026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가자. 자, 531번입니다. 세 유리수 ABC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한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눈치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이 한 근이 어떤 근인데 무리수의 근이지. 되니 자, 그러면 자, 요 개수가 유리수가 된다라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켤레근을 갖겠는데 자, 유리수한 보장을 ABC가 유리수이지만 루트 3B는 네, 유리수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무리수, 그러니까 켤레근을 가질 수 있는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 요거는 켤레근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됐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론적 풀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원론적 풀이 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정식에서 근의 의미 뭔데? 넣으면 성립. 자, 그럼 넣겠습니다. 자, 넣을게. 자, 난 x 값 대신에 2 플러스 루트 3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a의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3b 그 다음에 여기도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c는 0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무리수 상등 원리를 펼쳐야죠. 자, 루트 3을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로 분류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제곱했는 것도 한번 얘기해 놓고 올까? 얘는 4, 3이니까 7 플러스 4 루트 3입니다. ABC 유리수. 오케이. 자, 간다. 자, 먼저 7A는 유리수 부분. 자, 그 다음에 4A 루트 3은 무리수 부분이니까 4A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2B 루트 3이니까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3b는 네,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c는 유리수이니까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자, 요 값이 뭐가 된대? 0이 된대. 0이란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겠다? 요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나? 유리수의 크기를 맞춰주기 위한 0이 되면 되겠다. 되니? 자, 근데 A, B, C 미수 3개인데 미수가 3개인데 방식 몇 개 만들었습니까? 2개밖에 만든 게 없는데 A, B, C를 네, 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A, B, C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근을 구하는 거예요. 됐지?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해 볼게. 봐봐. 계속 이끌고 갈 거야. 잘 봐야 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는 2b는 마이너스 4a 따라서 b는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a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 3b라고 되니까 마이너스 6a 처리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c가 0이다. 되니? 자, a, b, c 값 구할 필요 없어, 얘들아. 자, 이 방정식 푸는 것이 관건이야. 되니? 자, 그래서 어떻게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이 아닐 거니까 모든 것을 a로 표현한 것으로 A로 표현하는 것으로 세팅할게요. 자, B도 A로, C도 A로 표현할게. 그러면 스몰 C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자, 모든 것을 A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대응할게요. 바로 대응할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2차 방정식은 말이야. AX의 제곱, B가 뭐? 마이너스 2A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3a의 x, c는 마이너스 a는 0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자, 2차 방정식에 있으니까 a는 절대 0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a를 나누시지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3의 x 빼기 1은 0이다. 됐지? 자, 여기서 깔끔하게 자, 뭘 쓸 거냐 하면은 베타 어떻게 쓰겠습니까? 난 근과 계수관계 두근의 합으로서 쓰려고 그래. 되니? 자, 두근의 합은 보다시피 얼마이겠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개의 근 알잖아. 얼마라고?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그게 누군데? 알파. 자, 그럼 베타 값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끼워 맞추기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이 있으면 딱이네. 됐지? 자, 이게 바로 베타인 것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한 주어진 식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이니까 얘는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 자, 베타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유려하시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계산하게 되면 2 플러스 루트 3은 그대로 오면 되겠고요. 얘는 4 빼기 3이니까 1이죠.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0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532번.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을 z라고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갈게요. 자, 요건 아는 만큼 보일 겁니다. 뭔데 얘들아? 자, 요 방정식의 근이 z래. 요거 뭡니까? 오메가입니다. 요거 오메가입니다. 그냥 반응 좀 하시지요. 할 게 많다는 것을 반응 좀 하시지요. 되니? 자, 주어진 식 하기 전에 먼저 일단 방정식의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세팅할 거, 방정식에서 근의 의미는 뭡니까? 넣으면 성립이겠지. 그래서 난 뭐 하겠다? x 대신에 z를 대입하게 되면 z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 된다는 것이 항상 성립될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주어진 식을 보니까 z의 n제곱 1 플러스 z의 제곱의 n제곱이지 2n제곱인데 먼저 z부터 처리하자. 1 플러스 z에 되니,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1 플러스 z에 2n제곱을 먼저 제곱부터 해석을 좀 해놓고 가려고. 되니 그다음 나서 n제곱 하면 될 거니까 써놓을까? n제곱 할 거라고 미리 예고해 놓을게. 이렇게 해서 n제곱 할 거라고.
자, 먼저 요 안에 있는 주황색부터 간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z의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 잊지 않았습니다. n제곱 할 거. 자, 요 녀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자, 요거 견주어서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얘와 얘와 한 끗 차이지. 뭡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z 있는 거야. 그러니까 z의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까지만 0이고, 그럼 남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z 하나만 덩그러니 남게 되겠네요. 됐지? 아직 n제곱 잊지 않았습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z의 n제곱 곱하기 요 녀석은 어떻게 됐다? z의 n제곱이 되어서 얘는 z의 2n제곱이 되었습니다. 되니?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 가져올게. 이제 오메가가 나올 차례야. 이제 오메가가 나올 차례야. 중요해.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자, 앞에다가 z 빼기 1을 곱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z 빼기 1을 곱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써줄게. 중요해, 얘들아, 이거. 오메가. 자, 앞에다가 어떻게 z 빼기 1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셈 공식. 곱셈 공식에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z의 세제곱 빼기 1은 0도 만족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z의 세제곱은 뭐가 되겠다? 1이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간다. 자, 이제부터 난 얘가 어떻게 되길 바래? 양의 실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니? 자, 간다. 색깔은 보라색으로 바꿀게.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z의 제곱이 되어서 얘는 뭔데? z의 제곱이란 것은 자, 마이너스 z의 마이너스 1이야, 얘들아. 자, 요거 오메가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근을 가지게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 n 대신에 그러면 2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z의 4제곱이 되는 거야. z의 세제곱이 1이니까 z의 4제곱 뭐가 되겠습니까? z 그 자체가 허근이야. 자, n이 3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z의 6제곱이 되어서 얘는 얼마 되겠습니까? 네, 1이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 되니? 자,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딱 요 녀석이야. 됐어? 자, 그러면 얘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치 챙겨. 선생님, n 대신에 4를 대입하게 되면 n을 대신에 4를 대입하게 되면 8이 되겠지요. 8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z의 8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제곱이 1이니까 얘는 z의 제곱이 될 겁니다. 되니? 자, n이 5가 된다라고 하면 z의 10제곱이 되겠지요. 자, z의 10제곱은 9제곱이 1일 거니까 얘는 네, z가 되겠습니다. 되니? 자, n 대신에 6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z의 12제곱이 되어서 얘는 얼마 되는 것을 1이 되는 것을 눈치 챙겨야 되겠지. 되니? 자,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할게. 규칙이잖아. 되니?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요만큼마다. 되니? 자, 모든 정수는 나머지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3, 6. 자, 3의 배수들만 세팅해주면 되겠습니다. 3의 배수들만 세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n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3의 배수 구조로 되어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 제한은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얼마까지? 16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48까지 갈 거니까 그 다음 51이잖아. 되니? 따라서 요건 몇 개 있겠습니까? 네, 16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53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 AB의 길이가 2, BC의 길이가 4. 오케이. 직사각형 ABCD가 있다. 대각선 BD 위에 O, 그 다음에 내변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렸고, 자, 사각형 APOS 어딘데? 여기. 사각형 OQCR 넓이의 합이 3이래. 되니? 자, AP, PB의 길이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될 때 AP의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AP가 어디인데? 여기.
여기하고 같겠지요. 되니 자 가자. 자, 난 요 AP의 길이를 그러면 스몰 x라고 시킬게. 되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요 직사각형이 2니까 여기도 2가 되겠지. 자 닮음이잖아. 1대2야. 그럼 얘도 1대2가 이어져야 되겠지. 그럼 요 길이를 x로 잡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길이 뭐가 되겠습니까? 2x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럼 이제 남은 길이를 얘기해 보자면 요 길이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4에서 2x 뺀 거. 됐어? 자, 그 다음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에서 x 뺀 거. 되니? 자, 할 얘기. 이 색칠되어져 있는 면적의 합이 얼마래? 3이래. 자, 먼저 노란색부터 챙기겠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4-2x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x입니다. 자, 요 파란색은요. 가로의 길이는 2x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2-x가 되겠습니다. 요 합이 3이래. 요거 풀면 된다. 자,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 4x, 그 다음에 4x, 따라서 8x 빼기 3은 0이 되겠습니다. 되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이 되겠습니다. 되니 자 요거 인수분해 네 됩니다. 2, 3, 1. 자 6과 2 둘 다 마이너스를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x의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2분의 3이 되거나 또는 스몰 x의 값이 얼마 되겠다? 2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음미하자. 자, 둘 중에 누가 되어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 AP, 그 다음에 PB, 여기 있구나. 되니 자, 요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B의 길이가 더 크려면은 얘는 반띵, 2를 반띵하는 1보다 크다는 얘기지, PB가.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거 커트하고 X는 얼마? 2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534번입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시죠. 자, 바로 하자. 방정식 중근 말해 뭐해? 자, 판별식 D의 값이 뭐가 돼야 되겠다? 0 돼야 되겠다. 1차 한계수 짝수네. 그러면 B'을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럼 B'은 어떻게 정의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요. 따라서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한 템포 쉬고 A씩 됐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B는 0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자, 요 녀석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은 난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어. 어떤 생각?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는 이런 생각. 자, 요거 2차잖아. 생각하기 너무 좀 힘드니까 한쪽으로 몰아세우려고 완전 제곱식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세우려고 숫자만 몇 개 더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되니 자,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 하려고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25가 있으면 되겠지. 그럼 난 여기다가 플러스 25, 여기다가도 우변에다가도 플러스 25.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빼기 5의 제곱은 25 빼기 2b를 가지고 해석한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되니 자, 그렇다면 가볼게. A가 1이 돼버리면은 얘는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16이 되겠죠. 자, 16이 되려면은 B의 값은 요게 9가 빠져야 되겠네. 따라서 2분의 9. 네, 자연수한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커트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럼 A가 2이면 어떨까? 2이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제곱했으니까 9. 그럼 16이니까 8 있으면 되겠다. 얘는 괜찮네. 됐지? 자, 후보 한 개. A가 3이 돼버리면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따라서 21. 네, 요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a가 4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4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 되겠지. 따라서 얼마 되겠습니까? 24. 따라서 b는 12. 이것도 괜찮은 후보네요. 자, a 대신에 그러면 5를 대입하게 되면 0. 네, 짝수로서는 네, 안 되겠네요. 따라서 이것도 해볼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 a가 얼마? 6이 돼버리면 얼마 되겠습니까? 1이니까 b는 얼마 되겠습니까? 12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가 7이 된다 해볼 가치가 없죠? 이제 이 정도에서 눈치채야지. 자, a가 8이 돼버리면 얼마 되겠습니까? 9. 그러면 b는 얼마 되겠습니까? 8. 자, a가 9 의미 없는 거 알 거고, 자, a가 11대. 자, a가 10이 돼버리면 얼마 되겠습니까? 25.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0인데, 자, b는 0인데 자연수가 되지 못하니까 얘도 안 되겠다. 되니, 그래서 후보로 가치가 있는 것은 누가 되겠습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되니 후보 4개 중에서 난 뭐 최대값을 찾아야 된다. 되니 합했을 때 최대값 요게 10이고 16, 16이 더 크고 18, 요게 제일 크겠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18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535번입니다. 정수 n에 대해서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자, 시그널 개수를 fn, 자, n이 0일 때 시그널 개수 몇 개? 1일 때 다른 시그널 개수 몇 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카운팅 하겠대. 되니, 자, 요거 자칫 잘못 보면은 2차 방정식스럽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방정식이래. 그럼 2차 방식 2단이다? 몰라. 그럼 어떻게 된다?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해야 되겠다. 되니,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만약에 1이 돼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입니다. 있습니다. 이미 f1 있습니다. 자, 얘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2분의 1인 거야. 식은 개수 몇 개? 1개야. 따라서 어떻게? f1의 값은 1개이니까 1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되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요. n이 1이 되지 않는다라는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난 얘를 뭐로 보겠다? 2차 방정식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야. 되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근의 개수를 따지려면 판별식을 가져와야지. 판별식의 부호를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되니, 자, 간다. 자, 여기도 b'을 정의할 수 있겠네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부호 챙기러 가자. b'의 제곱 마이너스 한 템포 쉬고 a입니다. 여기까지 뭐 할 거라고? 부호 판단할 거라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빼기 n이 되시겠네요. 되니 다 조사할 건 아니잖아. 몇 개만 하면 되지. 뭔데?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얘는 이미 끝났어. 됐지? 자, f0 n 대신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2. 중요한 건 2가 아니라 양수야. 양수니까 몇 개? 2개. 그 다음 f2 가자.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입니다. 부호가 0입니다. 되니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판별식 D의 값이 0이란 것은 중근 조건이니까 하나 있겠다. 그 다음 f3. 자, 3 넣어주면 얘는 음수입니다. 음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 얘는 허근가죠. 시근이 없으니까 0개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요. 다음 값들의 뭔데? 합을 구해 달라라고 돼 있네. 따라서 얼마? 4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536번. 자, ABC의 대소관계가 양수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세실수 ABC에 대해서 세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간다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 다른 거 쓸 거 없으니까 근부터 얘기를 좀 해놓고 가자, 얘들아. 자, 먼저 난 요 방정식에서 공통시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에서 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넣으면 성립이겠죠. 되니 그래서 난 여기다가 어떻게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A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B 알파 플러스 C는 0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자,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B 알파의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A는 0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파란색 할까? 자, 여기에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2B는 0입니다. 되니 자, 눈치 챙겨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얘들아, 알파 제곱의 개수들이 A와 마이너스 2B, C야. 1차 개수 알파의 1차 개수고 마이너스 2B, C와 A야. 상수항도 C와 A와 마이너스 2B야. 되니 기억이 바로 보이지. 기억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얘를 가지고 변변 뭐 하겠다? 더셈이란 것을 해보겠습니다. 되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다가 알파 제곱 알파 상수항, 자, 우변은 다 0이니까 네, 얘는 0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먼저 보라색부터 챙겨본다면 여기에 A, 여기에 마이너스 2B가, 여기에 C가 들어가면 되겠고, 자, 초록색 여기에 마이너스 2B가, 여기에 C가, 여기에 A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C가, 여기에 플러스 A가, 여기에 마이너스 2B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값은 0입니다. 되니 다 똑같아 얘들아. 요거 같지? 요거 같지? 요거 같지? 되니?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재해석을 해보자면 A-2B 플러스 C로 다 묶게 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음미 얘들아, 요거 뭐지? 오메가지. 요거 오메가지. 얘크는 딱 봐도 뭡니까? 허근이란 것을 눈치 챙겨. 되니 얘는 절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있긴 한데 허근으로서 0이 될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래? 이 알파는 실근이래. 그럼 실수값이 요 식이 0이 되는 값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되니 과감하게 커트시키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요 녀석이 반드시 0일 수밖에 없다라고 멘트를 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참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 자, 니은에서 AX의 제곱, 요 보라색. 자, 요 방정식은 1보다 작은 시근을 갖습니까? 자, 요번에도 한번 눈치 챙겨야 될 게, 얘들아, X 대신에 1 넣어주면, X 대신에 1 넣어주면, X 대신에 1 넣어주면, 다 똑같은 식이래. 그렇지. 이 알파의 값은 1인 거야. 되니, 이 알파의 값이 1인 거야. 나머지 한 개의 근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 자, 보라색을 한번 챙겨본다면은, 얘들아, 봐. 자, 다른 한 근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작은지 아닌지를 찾아줘야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나는 두 근에 곱볼래. 자, 두 근의 곱이 얼마 되겠습니까? A분의 C이고요. 실제 두 근은요, 어찌 되는 겁니까? 한 개의 근이 1이고요. 나머지 한 개의 근은 네, 1보다 작은지 아닌지 판단해야죠. 됐지? 자, 그러기 위해선 이 녀석을 얘기해야겠다. 1 곱하기 어떤 수는 얘밖에 없을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데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분의 C. 요거 활용할 차례다. 자, A와 C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분양수로서 A가 제일 큽니다. 분모가 크다라고 하고 분자가 작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작아. 그럼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얘가 1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작은 식은 존재한 거 맞습니다. 1과 1보다 작은 식은 존재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니은이 참이 되겠네요. 됐지? 자, 그 다음 D급 가자. 자, 세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합니까? 일단 1은 세팅 값으로 주어져 있는 거지. 식은 한 개씩은. 되니 1.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챙기기 위해서 나는 판별식 챙기자. 자, 판별식 챙기자. 자, 먼저 보라색. 자, 요거 1차 개수가 2B 되어 있으니까 B' 정의할 수 있겠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한 템 푸시고 AC. 자, 그 다음 초록색. 얘는 안 되네. 자, B제곱
마이너스 4 한 대 붙이고 AC 마이너스 2BA 마이너스 2BA EAB. 자, 예쁘게 한 번 더 쓸게. C의 제곱 플러스 8A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란색. 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BC 따라서 얼마 되겠습니까? A제곱 플러스 8BC가 되겠고요. 자, 부호 판단하자. 얘들아, A, B, C는 다 양수잖아. 그럼 얘가 양수인 것이 확실시 되지. 자, 얘는 한번 해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네요. 요건 해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네요. 자, 문제. 자, 어떻게 해석해 볼 건데? 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요게 중물간지 해석하려면 니은에서 이미 얘기는 끝났어, 얘들아. 니은에서 이미 얘기는 끝났잖아. 보라색 봐봐. 자, 얘는 1가 1보다 작은 근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근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 됐지?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귿은 아니야.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됐지? 넘어가자. 얼마나? 자, 537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요게 만족될 때, 요 멘트 뭡니까? 항등식의 멘트입니다. 됐지? 자, 근데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항등식의 아이디어가 아닌 다른 2차 방정식의 아이디어로 풀어달란 얘기야.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요건 조금 특이하다. 자, P1 값들의 합인데 지금 나는 어떻게 자변을 봐가지고 항등식처럼 미정계수법을 한 것이 아니라 얘를 꼴 분석을 해서 문제를 접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변 보니까 얘는 px의 다항식에다가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되겠다?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겠네. 되니? 그렇게 풀겠다는 얘기. 써놓을게. 자, 우변도 완전 제곱식 돼야 돼. 그래서 난 우변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을 가져오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x 자,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4가 완전 제곱식. 그럼 얘를 2차 방정식스럽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중근이니까 판별식 t가 0 되면 되겠다 라는 논리까지 되니? 자, 간다. 색깔 계속 바꾸지 뭐. 자, b제곱 마이너스 4 한 템포 씌고 AC가 2A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문제 풀게요. 마이너스 8A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16 따라서 스몰 a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 되니 자, 그래서 식을 예쁘게 좀 써보자 라고 하면은 식을 예쁘게 써보면은 자, 그 식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뭐 할 필요 없지만 마이너스 플러스 할게. 자, 마이너스 플러스 12x가 되겠고 a제곱이 16입니다. 32, 36이고요. 자, 그래서 얘는요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되겠습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제곱인식이 되겠습니다. 테니 요 녀석이 뭐와 자변에 있는 요 식과 같아야 돼. 되니 제곱했으니까 요것도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제곱했는 거니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모르겠으니까 둘 다 써줘야 되겠습니다. 되니 무슨 말이냐? 얘들아 봐. 요 알맹이만 가져온다. px 자, px 플러스 2는 말이야 얘랑 x 플러스 마이너스 6이랑 크기는 같은데 부호는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두 개 다 부호를 써주면 되지 않을까? 됐어? 됐어? 자, 그럼 p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1의 값이니까 p1 값 바로 구해놓고 갈까? p1 값을 얘기해보자면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위에 걸로 읽으면 7이죠. 7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7이야. 자, 이번에는 P1 플러스 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로 읽겠습니다. x1 넣은 거야.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읽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따라서 P1의 값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랑 또는 마이너스 2 빼기 7인 거야. 되니 좀 의도적으로 썼다. 자, 여기서 P1 값은요, 마이너스 2 이항시켜서 한 번은 플러스 5, 한 번은 마이너스 5 했는 값이라고. 왜 그러냐고. 이거 때문에 난 P1 값들의 합을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되니 자, 합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 더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없어지겠지. 요거 더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없어지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데? 마사 마이너스 4고요. 얼마 되는데? 마사. 됐지? 따라서 P1이 될 수 있는 모든 값들의 합은 얼마 되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8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 가자. 538번. 자, XY에 대한 2차식. 자, 요 식이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정수 K의 값을 구해 달라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자, 앞에 있는 문제와 좀 비교하면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앞에 있는 문제를 좀 쓸어 왔습니다. 되니 자, 어떤 것 같아? 두 문제는 같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네, 얘는 인수분해에서 끌어왔어. 요 셀에서 232번이야. 자, 인수분해에서 끌어왔는데 얘는 2차 방식 문제이고, 되니 같은 인수분해 문제인데 다릅니다. 푸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자, 좀 기억해 보자면 232번 인수분해 파트에 있던 이 인수분해는 어떤 방식으로 풀었냐 하면, 자, 요 식을 복잡한 식으로 간주를 해서 어떻게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 x가 낫겠지. 자, 그래서 나는 얘를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제곱 2xy는 여기에 2y 마이너스 3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y이니까 마이너스 4y 플러스 4니까 앞에 마이너스 톡 튕겨내고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되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니까 어디에서? 여기서 인수분해의 가능성을 느껴야 된다라고 해서 풀었다 얘들아. 되니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랑 1이랑 그 다음에 2랑 2, 6과 2는 네, 4칸 차이 나는 거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y라고 써서 접근하시면 되겠지요. 되니 자, 요 녀석을 요까지 확장시켜서 바라보게 되면, 자, 플러스 2y 플러스 a 플러스 2y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한번 쓸 수 있는데 여기다가 쓰면 딱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면 되겠고, 정수로서의 a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는 자, 어떻게 되는데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3y 빼기 y가 되어서 2y. 네, 맞죠? 자, 플러스 2와 플러스 2가 되어서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이게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 녀석의 인수분해 식은요, x 플러스 3y 플러스 2와 x 빼기 y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니 자, 이렇게 풀었던 것을 기억해 본다라고 했을 때, 자, 538번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자, 풀어볼게. 자, 얘도 도입부는 같아. 자, 얘를 어떻게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보겠습니다. 되니 따라서 얘는 2x의 제곱 자, 마이너스 3xy니까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ky니까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까지. 얘와는 다르게 여기에서 인수분해의 가능성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풉니다. 되니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얘는 지금 파트 자체가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아이디어로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2차 방정식으로 간주했을 때 근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은 자, 얘는 인수분해 지금 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 이항시켜서 x-알파는 0, x-베타는 0을 시켜서 어떻게 이 x-알파와 이 x-베타가 뭐가 되겠다? 네, 인수입니다. 되니 이게 바로 인수입니다.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이 알파와 베타를 구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이 알파와 베타는 어떻게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1차식 따라서 x는 됐으니까 요 알파와 베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남은 y에 관한 1차식이 되게 되면 그만이다. y가 1차식이 되기만 하면 그만이다. 얘도 마찬가지. 됐지? 자, 그러면 근을 봐야지. 알파, 베타, 근을 봐야지. 본다. 자, 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한 템포 쉬고 ac 마이너스 2에 2y의 제곱 마이너스 ky 빼기 3이 있는 겁니다. 됐어? 자, 이렇게 해석했을 때, 자, 지금 뭐라고? 이게 알파고 베타인 거야. 되니 이게 알파고 베타인 거야. 자, 어떻게 되길 바래? y에 대한 1차식이 되길 바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3y 플러스 5 괜찮아. 괜찮아. 근데 어디가 문제인데? 요 녀석이 문제야. 누구 때문에? 루트 때문에. 되니 그럼 난 요 식이 어떻게 되길 바래? 요만큼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길 바래? 라고 얘기하신다면 난 이 루트 안에 있는 요 녀석이 뭐 0이 되거나 또는 그냥 제곱수가 되어서 그냥 빠져나오거나 그냥 숫자만 돼도 괜찮아. 제곱수 안 돼도 괜찮아. 이거는 그냥 숫자만 돼도 그냥 숫자만 있어도 돼. 또는 요 식이 식으로서 존재할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1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루트를 벗기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겠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다. 자, 보이다시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y제곱이 죽지 않습니다. 0 될 수 없고요. 숫자 될 수 없습니다. 얘는 식입니다. 그럼 식으로 존재할 거라면 어떤 식이다? 루트를 뚫고 나가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자, 그래서 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다. 됐어? 자, 간다. 식을 좀 정리할게. 좀 내릴까? 자, 요 부분을 가겠습니다. 요 녀석을 초록색 부분을 떼오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했으니까 9y 제곱 8, 16, 25y 제곱 15, 30y 얘는 마이너스 8k. 자, 25와 24 마이너스 24니까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얘가 뭐가 되길 바래? 루트를 뚫고 나가길 바라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별식 뒤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겠다. 되니 자, 요거는 네, B'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B'은요 15 빼기 4K. 그래서 쓰게 되면 15 빼기 4K B'의 제곱 마이너스 한 템포 쉬고 H입니다. 자, 25는 5의 제곱이죠. 제곱 차니까 합차원식 쓰면 되겠다. 따라서 15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5랑 15 마이너스 4K에 빼기 5는 0이다. 예쁘게 정리. 20 마이너스 4K 얘는 10 마이너스 4K는 0이 되어서 K의 값은 5이거나 또는
K의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4분의 10이니까 네, 2분의 5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여기서 K값 한번 의미할까? 누굴 찾는 건데 정수로서의 K값을 찾고자 하네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5는 커트시키고 정수로서의 K값은 5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53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할 때 자, 요 주어진 식의 값을 어떻게 구해서 p 플러스 q라고 하는 분수꼴 기하 분수로 바꿔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되니 자, 그래서 알파 1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구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얘는 눈치 좀 챙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 얘랑 손잡고 와야 되겠고 얘랑 손잡고 와야 되겠고 얘랑 손잡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 n 플러스 1분의 1과 베타 n 플러스 1분의 1을 어떻게 자 n 대신에 1 넣는 값과 2 넣는 값과 3 넣는 값들의 합이 p분의 q가 되는 거야. 되니 그럼 난 이 식을 빨리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많이 봤을 거야. 자, 먼저 분수니까 뭐 해야 되겠다? 통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알파 n 플러스 1이랑 베타 n 플러스 1로 통분하게 되면 자, 분자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베타 n 플러스 1, 알파 n 플러스 1 따라서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1 플러스 1 했으니까 플러스 2가 올라가겠네. 되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이제 좀 눈치챘어야 돼. 자, 얘를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2 좀 내리고 자, 얘를 전개하게 되면 알파 n 베타 n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1입니다. 어떤 눈치?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됐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챙겨야 할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어디에서? 위에서. 되니 자, 여기서 보세요. 요 2차 방정식에 두근을 알파 n, 베타 n입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개수 분의 1차 개수 부반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6n 플러스 16이 되겠고요. 자,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n제곱 빼기 8입니다. 대응할게요. 자, 알파 n 플러스 베타 n 두근의 합이니까 6n 플러스 16이고요. 얘는요, n 제곱 빼기 8이랑 6n 플러스 16을 가지고서 해석하겠습니다. 정리. 자, 얘는 6n 플러스 18. 그럼 6으로 묶어주면 얼마 되겠습니까? n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 제곱 플러스 6n. 자, 마이너스 8 플러스 16, 한 플러스 8, 9. 얘는 완전 제곱식 n 플러스 3의 제곱이네요. 그럼 뭐 할까? 약분해야지. 약분하고 얘는 아직 한 개 남았습니다. 됐어?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도 뭐가 되겠습니까? 네, n 플러스 3분의 6이라는 식이 요 식인 거야. 여기다가 1 넣은 값, 2 넣은 값, 3 넣은 값을 투입을 해서 더한 값으로서 해석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되니? 자, 간다. 그래서 나는 P분의 Q는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쓸까?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이게 바로 알파 1 플러스 1분의 1과 베타 1 플러스 1분의 1의 합을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얼마 되겠습니까? 4분의 6. 자, 그 다음 초록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 대신에 2를 넣는 값이야. 얼마 되겠습니까? 5분의 6.
그 다음 n 대신에 3을 넣겠습니다.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6분의 6이 되어서 얘는 1이 되겠네요. 됐어? 자, 그럼 얘는 이제 값을 구해야지. 이제 구해야지. 요 약분하면 2분의 3일 거고요. 자, 통분은 1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되니 따라서 얘는 15, 얘는 2를 곱해서 12, 얘는 10을 곱해서 10이 되어서 얘는 10분의 얼마 되겠습니까? 27, 37. 기하분수 되지 약분 안 되지. 따라서 어떻게 되겠다? P는 10이 되겠고요. Q는 37이 되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요. P 플러스 Q의 값으로서 얼마 되겠다? 네, 47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가자. 자, 540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의 자,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순상 pq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챙겨보도록 할게요. 조건 가. 자, 알파랑 베타랑 p랑 q랑은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됐지? 자, 그 다음 나 알파와 베타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가지는 숫자는 뜻이겠네. 되니 자, 여기서 반응해야 될 거 뭡니까?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데 되니 얘들아 2개 있으면 소수잖아. 그럼 3개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1개 더 추가된다는 거지. 되니 요거 중1 때도 한번 강조를 했을 건데 중1 과정에서도 한번 해석을 했을 건데 자, 3개의 양의 약수를 가진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소수의 제곱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되니 소수의 제곱수가 돼야지 3개의 양의 약수를 가지니까요. 되니 자, 그러면 그 후보로서 얘기를 해준다면 그 후보, 자, 알파 베타의 후보를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 1 아니야. 2부터 2를 넣는 4, 3을 제곱했는 9, 4 아니고 5, 5를 제곱했는 25, 6 아니고 7을 제곱했는 49, 8 아니고 9 아니고 10 아니고 11을 제곱했는 121, 12 아니고 13은 제곱하면 되면 150은 넘어갔으니까 스탑. 되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알파 베타의 숫자의 대응은 이렇게 5개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니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흘러가자. 자, 요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래. 됐어? 자, 이제 알파 베타 쓸 거는 후보 만들어놨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P가 되어 있고요. 알파 베타는 Q가 된다라고 할 때, 자, 그러면 먼저 4부터 시작했을 때, 자, 알파 베타 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5개. 자, 나는 4랑 9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더하면은 13이 되어 있고요. 곱하면은 36이 되겠습니다. 문제 유예되는 게 없으니까 네, 사용 가능한 값이겠네요. 그 다음 4와 25 할까? 자, 더하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29가 되어 있고요. 곱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100이 되겠습니다. 되니 자, 그 다음 조합은 4과 49.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게 되면은 53이 되어 있고요. 곱하게 되면은 49, 36 이렇게 되겠네. 196이네. 따라서 얘는 안 되지. 150 넘어갔으니까 안 되겠지. 되니 그럼 121도 할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 9와 25 가볼까? 그 다음 얘 안 된다 했다. 좀 끊고 가자. 헷갈릴 수 있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와 25의 조합은 어떻습니까? 자, 요까지는 괜찮습니다. 얼마 되는데 얘는 34가 되는데 곱하는 것이 문제지. 180 되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곱해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을 다 넘어갑니다. 되니 얘도 커트.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2개 있겠네요. 따라서 몇 개? 2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상은 몇 개? 2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541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근을 갖고 모든 근의 곱은 24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시지요. 자,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거. 뭔데 얘들아? 요 녀석의 절대값이 2란 것은 자, 리딩하자. 뭔데 얘들아? 이 안에 있는 이 알맹이의 값은 요거 절대값 안에 있는 요 값은
플러스 1일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서로 다 내근인 거야. 됐니? 자, 간다. 자, 먼저 플러스 1을 했는 근을 얘기한다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빼기 2는 1이란 값과 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자, 정리. 자, 여기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되니? 자, 서로 한 4근을 간다라고 명시를 해놨고요. 모든 근의 곱이 24가 된다 했으니까 자, 모든 근의 곱이 24가 된다 했으니까 자, 요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 얼마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입니다. 요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입니다. 서로 단 4근 갖는 것이 확실시 되겠고요. 요 곱했는 값이 바로 뭐가 되겠다? 24인 거야. 됐지? 자, 그럼 풀자. 자, 풀자. 자, 얘는요.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k니까 플러스 4k 플러스 3은 24 k의 제곱 플러스 4k 얘는 넘어서 마이너스 21은 0 되겠습니다. 곱해서 21이고 그 차가 4칸 되는 숫자는 네 있습니다. 뭐 37 어디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따라서 스몰 k 값은 3 또는 k는 얼마? 마이너스 7 음미하자. 자, 양수로서의 k 값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 커트 따라서 k 값은 얼마? 3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542번.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서로 단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요 식의 값이 주어질 때, 자, 요게 성립할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지? 자, 먼저 a 값부터 좀 챙기러 갈까? 얘들아, 봐. 자, 먼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1이 되겠고요. 알파 베타의 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a가 되겠습니다. 되니? 자, 그러면 어떻게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했는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에. 자, 요 관계식 쓰자. 자, 요 위에 있는 그대로 식을 쓰게 되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네. 자, 대응하게 되면 1을 세제곱해도 1이 되겠고 곱하면 a니까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스몰 a의 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 오, 반응해야 되겠네. 왜? 얘들아, a 값 1이래. 얘들아, a 값 1이래. 자, 강조했습니다. 뭐냐면 a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고요. 그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얘는 오메가죠. 얘는 오메가죠. 오메가와 오메가 바인 거죠. 혈렉은. 되니 오메가 문제야. 그냥 오메가 문제야. 됐어? 자, 간다. 자, 이 알파의 거듭제곱과 이 베타의 거듭제곱의 규칙을 판단해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 챙겨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오메가니까 오메가 스럽게 해석한다면 앞에다가 얼마를?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파와 베타에다가 대응을 시켜서 해석하겠다고. 왜? 거듭제곱들이 필요하니까. 되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봐. 알파는 그냥 알파라고 할게. 그 다음 알파 제곱은 얘도 그냥 알파 제곱이라고 할게. 알파의 세제곱은 얘기해야지. 마이너스 1이라고. 알파의
4제곱은 얼마 되겠습니까? 위에서 알파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 알파의 5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위에서 알파 곱했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고, 알파의 6제곱은 얼마 되겠습니까? 네, 요거 제곱했는 거였으니까 1이야. 자, 거듭제곱에서의 1은 참 큰 의미를 갖게 되지. 계속 이 6개가 반복되겠구나. 이 거듭제곱들이 반복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테니, 자, 베타는요 똑같습니다.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 베타의 4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베타의 5제곱은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베타의 6제곱은 1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가볼게. 이 6개가 계속 반복된다 했으니까 먼저 첫 번째 후보 가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 자, 알파의 거듭제곱과 베타의 거듭제곱 합이 음수가 되길 바라는데, 그러면 n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들아 보이다시피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입니다. 음수 아니죠? 1 안 돼. 1 안 돼. 자, 그러면 2는 어떻습니까? 요건 한번 보고 갈까? 요건 한번 보고 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잖아. 테니, 자, 요건 1이 되겠고요. a는 1이 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 괜찮네. 요거 괜찮네. 자, n이 2 되는 거 괜찮네. 자, 3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라고. 괜찮지? 자, 4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 돼버리면은 얘는, 자,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4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마이너스 1 되니까 요거 괜찮네. 자, 5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테니,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녀석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얘는 안 돼. 탈락. 자, 6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1, 2니까 양수. 요것도 탈락. 됐습니까? 자, 그럼 2, 3, 4가 되겠고요.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테니, 한 번 더 써줄게. 그러면 6개마다 반복이니까 6을 더해서 8이 그렇고요. 6을 더해서 9가 그렇고요. 6을 더해서 10이 그렇습니다. 6을 더해서 14가 그렇고요. 6을 더해서 15가 그렇고요. 6을 더해서 16이 그러합니다. 테니,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끝이 나겠다. 요 정도 눈치는 까야지. 규칙이니까 이 세 개 계속 규칙에서 나갈 거니까. 테니, 자, 간다. 이제 나 챙기러 가자. 자, 이제 나 챙기러 가겠습니다.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1을 왜 했지? 미안해. 자, 2, 3, 4에서 끝장낸다 했으니까 난 n 대신에 2부터 넣겠습니다.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n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은 0이다. 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데,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얘는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해놨습니다. 되니 따라서 얘는 0이 되지 못하겠네요. 탈락. 자, n이 3일 때 가겠습니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의 4제곱 플러스 베타의 4제곱은 0이다. 테니, 자, 요 값은요 보이다시피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알파의 4제곱 베타의 4제곱 말이야. 여기다 보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되지 못합니다. 됐지? 자, 하나 남았네. 자, n 대신에 4를 넣겠습니다. n 대신에 4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아, 알파의 4제곱 플러스 베타의 4제곱 플러스 알파의 5제곱 플러스 베타의 5제곱은 0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자, 챙기자. 자, 알파의 4제곱, 베타의 4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따라서 얼마 되는 건데, 얘들아, 요거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5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바꿔서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됐니?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합은 0 된 거 맞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은 얼마 된다? 4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더 안 해봐도 네, 됩니다. 최소값이잖아. 이미 나왔잖아. 얘들아. 됐지? 따라서 n은 4. 자, 그 다음 가자. 자, 543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그 다음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감마라고 할 때, 자, 요 식이 성립한다. 3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시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따지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파란색부터 가신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겠고요. 두근의 곱은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알파 플러스 감마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알파 곱하기 감마는요, b가 되겠습니다. 됐어? 그 다음 요식 한 개 더까지. 자, 미지수가 알파, 베타, 감마, a, b 어떻게 되지? 몇 개? 5개. 방식 몇 개? 5개. 얘는 풀 수 있는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풀면 됩니다. 됐니? 자, 이 방식 어떻게 한다? 미수를 소거를 우선으로 하면 된다. 됐니?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요거 좋네. 자, 요거 좋네. 자, 난 요거를 변변 뭐 할까? 빼기 할게. 요거 빼기 할게. 그래서 요거를 보려고. 됐니? 자, 변변 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것을 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알파 없어졌고요. 베타 빼기 감마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플러스 a가 되어서 6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베타 빼기 감마는 2알파로서 따라서 알파의 값이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다는 것을 찾아줄 수 있겠고, 요번에는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자, 알파가 3이 되면 베타의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됨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 처리하면 a 값도 나오겠구나. 오케이. 자,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3분의 9, 3분의 8, 3분의 8이야. 되니 3분의 8이니까 a의 값은 6 빼기 3분의 8입니다. 얘는 3분의 18이 되어서 3분의 얼마? 12a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무리는 b 값으로 할 건데, 감마 있긴 있어야 되는구나. 자, 알파의 값이 3이고요. 요거 처리하고 있다. 플러스 감마.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9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b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3이랑 감마 마이너스 3분의 19랑 곱했는 값으로서 얼마? 마이너스 19가 됨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 끝났어 얘들아. 되니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주어진 식은요, 3a a가 3분의 10이니까 그렇지, 3a 해야지. 10. b는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9가 되어서 주어진 식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9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자, 544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베타가 큰 근이래. 오케이. 자, AB 선분 길이를 알파, BC 길이를 베타, 지가상경 ABC에 내접하고 있는 정사각형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렇게. 자, 다시 요 정사각형의 면적과 둘레의 길이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세워져 있대. 자, 이렇게 했을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시죠. 자, 나는 요 길이를 t라고 시키겠습니다. 되니? 자, 그러면은 나는 요 길이도 얼마? t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요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 위로 올리자. 자,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에서 t를 뺏는 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닮음 쓰시지요. 닮음은 쓰시지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t 대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t 대 베타입니다. 되니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처리하면서 갈게요. 얘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t 베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니 자 그러면 얘는 자 t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t가 목적이니까 자 예쁘게 정리할게. 이항시켜서 뒤집어 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t는 알파 베타가 되어서 t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야. 됐니? 자 위에서 가져올게. 그냥 계속한 게 자 보이다시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4이고요. 알파 베타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4분의 2가 되어서 t의 값은 얼마? 2분의 1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아직 안 끝나서 자 t가 2분의 1이니까 면적은 얼마 되겠습니까? 네 4분의 1이고요. 둘레의 길이는 t가 2분의 1이니까 4개 있겠지. 따라서 4를 곱하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네 2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자 요게 근인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를 끝을 내면 되겠다. 그치? 마무리하자. 자 두 근의 합은요 요 시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m으로 표현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요 얼마 되겠습니까? 네 4분의 n으로 표현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두 근의 합 4분의 1 플러스 2랑 두 근의 곱 4분의 1 곱하기 2를 가져서 n값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가실게요.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이거 좀 내리면서 하자. 공간이 조금 없네. 자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1 플러스 8은 마이너스 m이 되어서 m의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서는 얼마 되겠습니까? 2분의 1 그래서 4를 곱하게 되면 n의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네 2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뭐 구한 건데 n 플러스 n 따라서 m 플러스 n의 값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7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자. 545번 가자.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근의 공식을 자 요따구로 잘못 외우고 적용을 시켰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치? 자 요 2차 방정식을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하였습니다. 오케이. 자 1단계 2단계 보니까 지금 kx의 제곱을 썼는 걸 보니까 뭔데 이 x 플러스 4를 뭐로? 라지 x로 치환을 했는 거구나. 눈치 챙겨. 자 그래서 두 근을 그 두 근을 어떻게 나는 PQ라고 시켰고 그 근의 공식은 요렇게 잘못된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구했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됐니? 자 일단 구했대. 됐어? 자 이 구했는 값을 치환했으니까 되돌려야 되겠지. 됐니? 자 본래의 근은 알파 베타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4와 베타 플러스 4를 썼고 그 하나를 P와 Q라고 대응하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 값이 얼마인지도 구해놨습니다. 뭐 알파 플러스 5와 베타 플러스 5를 했더니 네 이렇게 구해냈다. 이런 것도 괜찮겠네. 됐지? 자, 요 녀석 가지고서 그 2차 방정식을 제대로 구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일단은 먼저 이 잘못된 지점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 얘들아, 얘는 그냥 근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계값이 나왔어. 이런 시계값이 얼마다, P다, Q다 이렇게 식이 나왔다는 얘기야. 되니 그럼 이 식을 가지고 그대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얘는 켤레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켤레수잖아. 되니 켤레수니까 우리는 켤레 복소수와 근과 계수관계처럼 어떻게 한 액션을 해보겠다. 느닷없이 좀 당수일 수도 있겠지만 좀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거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자, 두 수를 켤레수라서 더해보고 곱해보겠다. 되니 그래서 훈련했자 우리 켤레 복소수는 두 근의 합과 곱을 외우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두 근의 합과 곱도 외우고 있는 거잖아. 되니
그럼 당연한 아이디어 아닐까? 일단 할게 그냥. 자, 두 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2b분의 a, 첫 번째 플러스 할게.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c, 얘는 2b 분의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c를 더해 보기도 하고 곱해 보기도 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되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발견. 자, 뭘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 자,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뒤에 게 같은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겠네. 따라서 얼마 되겠습니까? 2b분의 aa, 따라서 2a가 되어서, 네, 요 식은 b분의 a가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 곱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b 제곱분의 합차 공식에서 a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4bc가 되겠습니다. 되니, 자, a제곱 안녕해 주신다라고 하면 4b제곱분의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4bc가 되겠고요. 4 약분됐고 b 한 개 약분되어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분의 c가 됨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니, 자, 그래서 어떻게, 네, P의 Q, 요 근의 공식으로 사용한 P의 Q를 가지고서 뭐 해보겠다? 더해서 이렇게 해서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다. 더하면 뭐가 나오겠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할게. 1차항 개수 분의 2차항 개수 나온다는 뜻이고, 얘들아, 자, 잘못 구한 그 공식의 곱을 이용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1차항 개수분의 상수항이 나오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되니 중요한 발견이야. 됐어? 자, 그것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써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얘들아, 알파 플러스 4가 P잖아. 베타 플러스 4가 Q잖아.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좀 더 써줄게. 알파 플러스 5와 베타 플러스 5의 값이 곱이 2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를 좀 흩어낸다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5를 알파 플러스 4 플러스 1이라고 하고, 베타 플러스 5를 베타 플러스 4 플러스 1이라고 하겠다고 되니,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알파 플러스 4가 뭐래? P, 베타 플러스 4가 뭐래? Q 되니, 그러면은 얘를, 자, 전개를 하게 되면 자,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그런 거 한번 더 써줄까? 요 P 플러스 1이랑 Q 플러스 1인 거야. 자, 전개하게 되면 P, Q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1은 2가 된다. 내리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봐봐. 요게 두 군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P 플러스 Q는 어떻게 대응되겠습니까? P 플러스 Q는 어떻게 대응되겠습니까? 여기에서 1차항 개수분의 2차항 개수로서 얘는 K가 되겠고요. P 곱하기 Q, 자, 두 군의 곱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항 개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8이 나와서, 네, 마이너스 8입니다. 되니, 자, 얘를 토대로 써서 K 값을 구하겠습니다. P 곱하기 Q의 값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8이고요. P 플러스 Q는 K 플러스 1은 2가 되어서 K의 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 플러스 7이 되어서, 네, K 값은 9가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풀어볼게. 얘는요 9에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빼기 8은 0입니다. 이걸 굳이 근의 공식 쓰겠다? 그것도 좀 그렇네요. 되니 바로 보이잖아.
자, 9와 1이고요. 8과 1입니다. 그 차가 한 칸 나야 되는데, 자, 9, 8입니다.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건데, 이 x 플러스 4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해석하게 되면 x 플러스 4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9분의 8이 되거나 또는 x 플러스 4의 값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두 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돼 있네. 맞지 이거? 올바른 두 근의 합. 아이, 근 또 괜히 구했네. 근 또 괜히 구했네. 자, 다시 하자. 이거 지우자. 없는 듯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 자, 얘들아 바로 갈게. 자, 요 녀석에서 두 근의 합은 말이야, x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 플러스 4와 베타 플러스 4의 두 근의 합은 말이야 되니, x 플러스 4에 관한 2차 방식 해석했을 때 그 x가 알파와 베타가 근일 거니까, 본래 근 알파 베타일 거니까 되니, 따라서 얼마 되겠습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9분의 1인 거야 되니, 자, 실제 두 근의 합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8 마이너스 8 처리해서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9분의 8, 9, 72 9분의 73 마이너스 9분의 73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됐지? 아까처럼 근을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두 근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지. 됐지? 넘어가자. 자, 그 다음 546번입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 오메가 봐. 됐지? 자, 요 2차 함수 fx가 이렇게 됐을 때, 자, 알파 제곱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 제곱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4베타가 나왔을 때 p 플러스 q 요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보시지요. 자, 또 오메가니까 오메가스럽게 해석할게. 자, 봐. 오메가이니까 오메가스럽게 해석할게. 봐. 자, 난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x 빼기 1을 곱하겠습니다. x 빼기 1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세제곱 빼기 1은 0이라는 식이 완성되었고요. 되니, 따라서 근이니까 넣게 되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1입니다. 베타의 세제곱도 물론 1이 될 겁니다. 되니, 그 다음,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의 값은 1입니다. 되니, 자, 여기서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 수업 시간도 봤겠지만 얘랑의 조합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되니 얘랑의 조합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노골적으로 봐. 자, 이 알파를 3번 곱하게 되면 1이래. 되니, 자, 난 이 3번을 이렇게 분할시킬게. 알파랑 알파 제곱으로 말이야. 그래도 알파 3번 곱한 거 맞지? 자, 그 값이 1이야. 요거 봐. 알파랑 곱해서 1 된 게 뭐야? 베타야. 알파랑 곱해서 1 된 게 뭐야? 알파 제곱이야. 그럼 베타랑 알파 제곱이 어떻게 돼야겠다? 같아야지. 따라서 어떻게 된 건데? 알파의 제곱은 베타와 같겠구나. 되니, 역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역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되니,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데, 베타의 제곱은 알파라는 것도 도출해내면 땡큐지. 되니, 그래서 얘를 재해석하자. 자, 난 그래서 얘를 재해석하려고 그래. 먼저 요거부터. 자, f의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가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알파 제곱 대신에 베타를 사용해서 f 베타가 그러하다라고 쓸 거고, 한 번 더. f의 베타 제곱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4 베타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난 이 베타의 제곱을 알파로 사용을 해서 해석할래. 됐어?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 fx는요, 베타를 넣으면 마이너스 알파가, 알파를 넣으면 마이너스 4베타가 나온대. 그래서 나는 식을 이렇게 만들고 싶네.
자, 일단 알파, 베타. 얘들아, 복합적으로 봐. 얘를 복합적, 한 방에 복합적으로 봐. 하나하나가 아니야. 복합적으로 봐. 자, 알파와 베타를 넣으면 일단 리셋시키게끔, 알파와 베타를 넣게 되면 리셋시키게끔 식을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x-알파와 x-베타라고요. 되니, 그래서 알파 넣으면 0, 베타 넣으면 0, 리셋. 자, 결과는 마이너스 4알파와 마이너스 4베타가 나와야 돼. 자, 베타 넣었을 때 어떻게? 마이너스 4알파. 자, 여기에 마이너스 4 세팅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해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x란 장치를 걸어주면 어떨까? 자, 봐. 먼저 베타를 넣어 보겠습니다. 베타를 넣어주면 0이고요. 베타를 넣어주면 없어지고요. 알파 마이너스 4알파가 나옵니다. 잘 했지? 잘 만들었지? 자, 알파를 대응하게 되면 마이너스 4베타 나온지 확인할까? 얘들아, 알파 넣으면 0 됐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알파 넣으면, 네, 알파가 사라져서 베타 마이너스 4베타가 나옵니다. 되니?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 베타 근이고 이차계수 1입니다. 1입니까? 1입니다. 이차계수 1이니까 1로 맞췄습니다. 자, 요 녀석의 방정식의 근은 알파와 베타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됐어? 그래서 나는 요 식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쓰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4에 요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식 쓰고 치우자. 그래서 그 식은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따라서 여기가 스몰 p, 여기가 스몰 q입니다. 됐지? 따라서 뭐가 하는 문제인데, 자, p 플러스 q의 값 뭐가 된다? 네, 10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가자. 자, 547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 녀석의 허근을 갖게 되는데,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의 세제곱은 실수래. 자, p 값들의 곱. 자, 가겠습니다. 실수란 조건이 있습니다. 실수란 조건이 있을 거니까 허근을 갖는데, 얘는 실계수의 2차 방정식 약간 뭐가 활성화돼? 켤레근이 활성화 되겠네요. 켤레근이 활성화 되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근이 허근으로서 알파가 존재하니까 실계수의 2차 방정식이니까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바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되니 그 다음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래. 됐어? 자, 그러면 한번 챙겨보자. 나는 일단은 요거부터 챙길게. 나는 일단은 이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시킨다라고 하면, 자, 다른 한근은 뭐가 되겠습니까? 켤레근이니까 a 마이너스 bi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세제곱 했을 때 실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좀 챙길 거고, 첫 번째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다.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bi를 몇 제곱? 세제곱을 할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세제곱, 얘는 플러스 3a 제곱 bi, 얘는 마이너스 3ab 제곱, i 제곱 마이너스로 왔다. 자, 요거 세제곱 했으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 i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류 분배를 하도록 할게요. 자, a의 세제곱 3a 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 숫자가 어떤 숫자가 돼야 되는데? 실수가 돼야 된대. 되니 그럼 실수분 신경 쓸 거 없어. 그럼 얘 허수부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b로 묶어서 해석하겠습니다. b로 묶어 보면 자 3a 제곱 빼기 b 제곱이 는 0이 된다라고 하면 되고 b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허근 이 간다 했으니까 절대 b는 0이 될 수 없을 거니까 어떻게 되겠다? 요 녀석이 반드시 0이 된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3a 제곱과 b 제곱이 같다. 요식 하나 됐지? 자, 그 다음 또 쓸 거 뭔지 한번 찾아볼게. 이제 요 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도 쓰자 얘들아. p도 있을 거니까 되니. 자,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근의 합은 색깔 좀 바꿀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자, 다른 아이디어니까 전환하자. 자, 두근의 합입니다. 자,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실수 2배 2a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켤레수니까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의 합입니다. 자, 그것을 계수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p, 여기서는 p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되니? 오케이. 자, 미수 몇 개? a, b, p 3개, 방식 몇 개? 3개. 풀 수 있는 연립방정식인 것을 느껴야 되겠다. 됐지? 자, 간다. 자, b 제곱 대신에 자, 여기다 쓰게 되면 b 제곱은 3a 제곱이니까 4a 제곱. 자, 그러면 얘는 4a 제곱은 요거 제곱하면 되겠지. 양변 제곱했으니까 4a의 제곱은 잘 됐다. p 제곱. 따라서 p에 관한 2차 방식 풀면 되겠네. p의 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p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은 0이다.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탄생되었고요. 여기서 뭡니까? p값 구하는 문제 아닙니다. p값들의 곱을 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마무리 바로 주면 되겠지. p값들의 곱은 뭐가 되겠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입니다.